안녕하세요. AI한테 뭔가 물어봤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와서 당황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AI의 잠재력을 정말 100%까지 끌어내는 프롬프트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AI를 그냥 도구가 아니라 정말 천재적인 파트너로 만드는 비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 좀 짜줘 하고 딱 물어봤는데 돌아오는 건 뭐 교과서 첫 페이지에나 나올 법한 그런 뻔한 대답일 때가 많죠. 이런 답답한 상황, 사실 AI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우리한테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문제는 AI라는 도구 자체가 아니에요. 이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바로 그 사용법에 모든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 똑같은 AI를 쓰는데도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얻어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만 낭비하거든요.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게 뭐냐? 바로 프롬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AI에게 던지는 질문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AI를 그냥 뭐든지 다 아는 척척 박사처럼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AI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맥락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 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이런 배경 지식을 AI는 스스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AI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제가 여기서 아주 효과적인 관점 하나를 제안해 드릴게요. AI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주 똑똑한데 오늘 막 입사한 신입 인턴이라고요. 이 인턴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는 게 AI의 특징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인터넷의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고 밤새도록 일 시켜도 지치지 않는 천재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그럴듯한 거짓말, 즉 할루시네이션을 하기도 하고 방금 전에 나눴던 대화 내용도 까맣게 잊어버려요. 정말 똑똑하긴 한데 사회 경험은 제로의 신입사원? 딱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겁니다. AI를 이렇게 딱 정의하고 나면 우리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죠. 우리는 더 이상 그냥 질문만 던지는 사용자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인턴을 잘 이끌어줘야 하는 관리자 혹은 사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적인 관점의 전환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똑똑한 우리 인턴에게서 최고의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관리 기술 5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바로 대화의 주도권을 잡는 것입니다. 인턴한테 알아서 잘해봐 라고 막연하게 던져주면 우왕좌왕하잖아요. AI도 똑같아요. 그냥 질문을 툭 던지지 마시고 여기 오른쪽 예시처럼 자, 지금부터 내가 3번에 나눠서 아이디어를 줄 거야. 너는 중간에 이해했습니다 라고만 대답하고 다 듣고 나서 종합평가를 해줘. 이렇게 대화의 규칙과 순서를 먼저 정해주는 겁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요. 인턴이 뭔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거 아니잖아? 라고만 하면 뭘 어떻게 고쳐야 할지 전혀 모르겠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하게 틀렸어 라고 하지 마시고 네가 쓴 혁신이라는 단어는 좀 과한 것 같아. 개선으로 바꿔줘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AI가 배우고 더 나은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그리고 따라서 요약하면 같은 이런 표현들, 우리가 글 쓸 때 자연스럽게 쓰는 이런 말들이 바로 담화 표지인데요. 이게 대화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AI가 우리의 생각 흐름이나 논리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올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특히 한국어가 주어나 목적어를 자주 생략하잖아요. 우리는 그거 좀 처리해줘 라고만 해도 대충 알아듣지만 맥락을 전혀 모르는 우리 인턴 AI는 도대체 그거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명확하게 문장을 완성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규칙인데요. 이건 아마 가장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AI에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에이, 기계한테 무슨 예의야 싶으시죠? 근데 놀랍게도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냥 효과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확실한 효과가 있어요.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냥 부탁해 같은 공손한 표현을 덧붙였을 뿐인데 답변의 길이가 무려 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글자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AI가 그만큼 더 상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아서 답변을 준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부탁드립니다 같은 말을 쓰면 맥락을 이해하는 능력도 42%나 올라간대요. 왜냐하면
AI 모델들이 긍정적인 상호작용 데이터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런 친절한 요청에 더 잘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규칙들을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결과가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지는지 직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죠. 아주 막연하고 성의 없는 질문. 결과는 뭐 예상대로입니다. SNS 마케팅을 하세요. 컨텐츠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SEO를 하세요. 세상 누구에게나 해줄 수 있는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습니다.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자, 이번엔 우리가 배운 규칙들을 총동원해서 질문을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당신은 월 예산 50만 원의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마케팅 전문가입니다. 30, 40대 직장인의 타겟으로 잡고 구체적인 SNS 실행 방안 3가지를 예산 비용과 효과를 포함해서 제안해 주세요. 어떠세요? AI에게 마케팅 전문가라는 역할을 부여했고요. 예산, 타겟 고객 같은 구체적인 맥락도 줬죠. 그리고 답변 형식까지 명확하게 지정해 줬습니다. 결과를 보세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스타그램 사진 콘테스트, 지역 인플루언서 협업, 타겟 페이스북 광고처럼 이 빵집의 상황에 딱 맞는 당장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프롬프트에 들인 약간의 노력이 결과물의 퀄리티를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제 여러분도 이런 멋진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프롬프트를 쓰실 때마다 딱 떠올릴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하나 드릴게요. AI에게 질문을 던지기 바로 직전에 이 5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내가 충분한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나? 둘째, 내 질문에 모호한 부분은 없나? 셋째, 표로 만들어줘, 리스트로 정리해줘. 이렇게 원하는 결과물을 형식을 지정했나? 넷째, 혹시 모를 거짓 정보에 대비해서 출처를 물어보는 같은 안전장치를 넣었나? 그리고 마지막 5째, 부탁해, 고마워 같은 예의 바른 표현을 사용했나?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AI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 곁에는 인터넷의 모든 것을 알고 지치지 않고 일하며 여러분의 명확한 지시를 기다리는 최고의 슈퍼 인턴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은 무엇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다음 프롬프트는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